특히 테슬라가 그 가장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파는 이제 전기차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제세 깎아 먹기식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타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중국 사업부가 지금 마이너스로 적자로 좀 돌아섰다는 겁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좀 중국 시장에 좀 국한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뭐랄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그 선진국 문턱으로 이렇게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신산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대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그 육성했던 그 산업이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굴기에서 반도체 산업,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굴기에서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이제 육성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좀 뭐랄까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과잉 생산상 너무 많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생산했고 이제 어떻게 처분해야 되니까 이제 가격을 서로 떨어뜨리는 이제 출혈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기차 치킨 게임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특히 테슬라가 그 가장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한 해 파는 이제 전기차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시장이 혼탁해지고 이제 뭐 치킨 게임 양상으로 이제 제세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타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한 3월달 정도의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테슬라의 중국 사업부가 지금 마이너스로 적자로 지금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고 그거 말고 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그 성장의 수혜를 이제 K 배터리가 이제 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좀 그런 그림이 이제 우리가 제일 좀 바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사항 때문에 조금 좀 이제 원래 그 스케줄 대비해서는 조금 늦춰지는 이제 그게 조금 뭐 현 상황에서 이제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에 좀 이제 실적들이 좀 많이 부진해진 요인이 아닌가 이제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제 전통 메이커들이 실적이 좋은 거는 이제 뭐 전기차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좀 어떤 게 있냐면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트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차량을 제때 이제 못 만들었기 때문에 대기가 되게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21년, 22년, 23년 계속 좀 이어지면서 그 대기했던 물량들이 이제 팔려나가는,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어서 원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 때 이제 각종 인센티브 이런 걸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인센티브 하나도 하지 않고 원래는 이제 저기 백화점에서 이제 옷 살 때 정가가 있으면은 보통 한 30% 이렇게 이제 할인 행사할 때만 사잖아요.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자동차도 팔았는데 그 할인 없이 이제 정가로 다 팔아버리니까 수익성이 되게 좋아졌던 거고 그게 최근까지도 조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좀 이게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좀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지금 다 이제 그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뭐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내연기관 하던 메이커들이 전통 완성차 메이커들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갈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는 적자를 극심하게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 대량 생산에 따른 이제 그 원가 절감, 이제 코스트 다운되는 이런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제 연간 30만 대 규모를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였습니다. 딱 이제 연간 30만 대를 넘어서고 그게 100만 대, 뭐 150만 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테슬라가 2020년 뭐 21년 요 무렵에 거의 한 40배 올랐거든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뭐랄까 GM이라든지 현대 같은 이런 그 완성차 전통
저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긴 한데 그 이제 대수가 뭐 저기 모델당 30만 대 이런 식으로 대량 팔고 있는 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좀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나고 이제 30만 대에 근접하고 하는 그래서 전통 완성차 메이커들이 좀 전기차 업체로 조금 모양이 많이 바뀌는 이제 그 시점을 대략 한 25년, 26년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들고 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다 이제 그런 이유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배터리겠죠, 역시. 예,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뭐 제세 깎아먹기식의 이제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항상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유효하게 확보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는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한국에 LG엔솔,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삼성시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양까지 4개,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뭐 그 정도거든요. 뭐 중국의 CAT나 뭐 이런 거 있지만 이제 중국 거는 지금 IRA나 그 다음에 CRMA 같은 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장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5개 안에서 다 골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차 업체에 대비해서 이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딱 시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모르죠. 저도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거 알면은 미쳤다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물려갖고 매일 이제 계좌 보면서 마음 속 끓이고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다 팔아갖고 현금 잘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직전에 내가 사갖고 그때부터 벌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식 하나 사면은 10년도 갖고 20년도 갖고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올라간 시점 그 사람도 몰라요. 아니 워렌 버핏, 피터 린치도 모르는 올라가는 시점을 그거를 나는 알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이제 하늘을 날고 싶은 이제 욕망은 있지만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 생각 안 하고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를 알면 너무너무 좋죠. 누구나 다 바라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버티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린다고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물리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정의에 따르면 투자라는 것은 10,000원짜리를 3,000원 미만에 사는 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2차 전지 주요 그 8대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짜리가 지금 한 2,500원, 2,000원 뭐 이 정도 거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사서 기다리면 10,000원 올라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2,500원 샀는데 2,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2,000원대 딱 되면 내가 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은 욕심이라니까요. 가능하면 하세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아니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못하는 그거를 당신들이 이제 뭐랄까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모르는 거를 나한테 꼭 찍어갖고 이제 그 시점을 가시달라 하는 게 뭐랄까 너무 과한 부탁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AI 주식들 한국에 특히 AI 쪽 이제 관련돼서 올랐던 이제 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각종 이제 AI용 반도체 장비 주식들은 제가 봐서는 좀 거품이 과한 것 같습니다. 2000대 초반에 닷컴 버블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를 제가 안 좋게 얘기했다 뭐 이런 이제 그 허위 사실을 댓글에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는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뭐 엔비디아는 한번 좀 뭐 좀 고민해 볼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식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P/E가 높지 않아요. 지금 이제 워낙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지금 대략 한 30에서 한 40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성격성을 감안하면 뭐 그 정도야 뭐 지금 뭐 충분히 받을 만하다 싶은 이제 그런 거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제 HBM을 납품하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한 달이 걸려서인데 사실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 그래픽 칩 그 이제 GPU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비싸게 이제 뭐랄까 지금 오픈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바드라든지 이런 쪽 이제 주로 그 빅테크 기업 비싸게 지금 팔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거지 HBM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그 HBM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거기서 또 한 다리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HBM 수혜 이렇게 해갖고 뭐 주가가 지금 뭐 한 30배, 40배 뭐 하여튼 엄청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관련해갖고 그러면은 이제 그 AI용 그 저기 반도체 장비 매출 얼마냐 보면 작년에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지금 이제 수주 받아갖고 지금 납품 나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2,600억인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600억 수주 받아갖고 지금 시총은 뭐 거의 한 7조 8조 올랐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되게 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이제 AI 쪽에 뭐 좀 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AI 쪽에서 그 가장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이잖아요.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거 투자하려면 성학개미 돼야 되고 반면에 이제 배터리 쪽 2차전지 전기차 이게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보면 그거는 이제 관련해서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 장악력도 좀 있는 이제 해자가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2차전지나 전기차를 좋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국뽕을 배제하고 애국심을 배제하고 이제 뭐랄까 100% 이제 돈의 논리에 따른 이제 좀 냉철한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기술력이라든지 이제 화려한 미래 이런 거에 좀 현혹되시면 안 된다. 이 책이 그 내용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알면 이제 10배 주식이 보인다 보면 뒤에 가면은 여기 목차가 있죠. 5장에 이제 그 사야 할 주식, 팔아야 할 주식 하면서 그 시장의 버블과 혁명을 구분하는 법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다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뭐 기술적으로 되게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비자로부터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서 기업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얘기는 이제 뭐 나온 지가 꽤 됐죠. 2020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곧 도래할 것처럼 막 얘기가 많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열광하고 했지만 실제 지금 사업화돼 갖고 돈을 벌고 있는 자율주행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상상해 보면 자동차를 내가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은 지가 알아서 쭉 가갖고 나를 딱 태워주고 되게 편하고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마 나이가 그 나이는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그런 이제 자율주행 차 옛날에 이제 그 드라마 저기 뭐죠 미국 드라마 있었거든요. 이제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상상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랄까 영화나 좀 SF의 영역이지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보면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될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율주행 얘기하면 항상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그래 자율주행이 나왔다고 치면 그거를 이제 구독 그 서비스로 내가 이제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너는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다 반응이 지금 이제 예 이러신다니까. 똑같은 반응입니다. 생각 안 해본 거거든요. 그냥 이제 자율주행 생기고 하면은 공짜로 주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거 공짜면 뭐 자율주행 만든 애들은 뭐 먹고 삽니까? 당연히 이제 그 페이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페이의 가치 얼마만큼 줄 건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 그래 일단 처음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고요. 이제 좀 당황하는 반응이 먼저고 생각 안 해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면은 대략해서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 20만 원은 한 달에 월 10만 원, 20만 원은 이 자동차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보면 너무 미약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에 이제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달에
한 100만 원까지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 기름값, 그 다음에 세금 계속 내잖아요. 이제 자동차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해서 뭐 부품 교체하고, 이제 또 가서 카센터 가서 이제 세차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 다 따지면 거의 한 1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율주행은 뭐 1, 20만 원 할라나 뭐 이러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은 이제 자동차 시장에 비해서 10에서 한 20%밖에 된다고 하더라도 10에서 20%밖에 이제 그 규모가 안 되는 시장이니까 그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 자율주행에 막 그 자기가 데이터를 막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이제 이 싸움은 이제 주행 데이터는 아무도 쫓아올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생기면 테슬라가 짱일 거다, 테슬라가 다 독점할 거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구입해서 쓰게 되고, 뭐 이게 이제 엄청난 수익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헛꿈입니다. 그 얘기도 여기 다 적어놨어요.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자율주행은 지금 테슬라가 먼저 시작한 거 자체가 아니고요. 이제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죠? 2016년에 구글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구글에서 이제 이세돌하고 그 바둑 AR에서 이제 이세돌 이기면서 2016년에 되게 그 선풍적인 붐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AI 혁명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회사 그게 이제 그 구글의 그 딥마인드가 했던 게 이제 그거 바둑 이기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그 구글의 웨이모라고 이제 자율주행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웨이모가 그 저기 테슬라보다 사실 출발 자체가 빨랐어요. 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게 기술과 경험 같은 것들이 이제 오랜 기간 축적돼서 나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그 코딩은 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격차를 못 투석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자꾸 그 자동차 그 회사들별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런 이제 뭐랄까 운행 체제, 이제 자율주행 체계가 소프트웨어가 다 각자 다 따로 갖고 있고요. 있는데 뭐 그걸 굳이 테슬라한테 맡길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맡기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기간이 길거든요. 보통 한 3, 4년, 5년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신차나 개발하는데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율주행 이런 차 같은 걸 만들 때 그러면은 테슬라한테 테슬라 걸 쓰게 된다라고 하면 개발 단계에서 테슬라한테 자기네 이제 신차 앞으로 3년이나 5년 뒤에 나오는 신차에 관련된 정보를 다 모두 오픈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각자 개발하는 거예요. 통합 플랫폼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나중에 이제 그 휴대폰의 아이폰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제 뭐랄까 이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겁니다.